네. 저번 시간 우리가 뭘 배웠냐면 머슬 피지올로지라고 해서 머슬 셀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스켈레탈 머슬 셀, 그다음에 마음대로 인볼런터리한 거죠. 인볼런터리한 카디악과 비스세라, 즉 스무스 머슬을 얘기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루지 않고 스켈레탈 머슬을 다룰 겁니다. 스켈레탈 머슬의 특징은 모터 유니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터 유니트의 정의는 한 개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의 수라고 얘기했고요. 작지만 섬세한 근육들이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고 이너베이션 레이쇼가 적었어요. 평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여러 단으로 근육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힘을 쓰는 큰 근육들은 모터 유니트의 수는 적지만 걔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의 수가 무지무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 지배율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별개로 단순하게 그냥 모터 유니트가 크다라는 것은 모터 뉴런도 크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많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에는 다양한 스켈레탈 머슬은 모터 유니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거는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수축하고 있어요. 즉 톤을 유지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모터 유니트를 뭐 한다고?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리크루트먼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사이즈 프린시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임상에서 뇌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그런 톤을 유지하고 있는 근육들을 처음부터 수축을 제대로 못 해주세요. 자세 유지근을. 그런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페이직하게 움직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스페스티시티가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을 상지하지,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상지는 숄더 쪽이겠죠. 그 다음에 팔백 쪽에 있는 근육들을 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그것에 집중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져서 알파 모터 뉴런을 타고 뉴로머스큘라 정션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슬라이딩 시어리, 그 다음에 전체 홀 머슬 셀이 수축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의 기계적인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기계적인 특징까지 말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뉴로머스큘라 정션에서 일어나는 과정,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크루트먼트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마에 해당하는 모터 뉴런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좀 더 큰 모터 유니트, 그 다음 더 큰, 그 다음에 더 큰. 그래서 점차적으로 동원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리크루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슬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하는 게 뭐였죠? 다련, 알파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머슬 파이버가 어떤 머슬 파이버예요? 익스트라, 인트라.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다들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가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했고요.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는 머슬 스핀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이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머슬 스핀들을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라고 그러고 감마 모터 뉴런이 양쪽에
컨트랙타일 파트를 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운데 돌돌돌 말려있는 1A 그룹 2 파이버 걔들이 스파이널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센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마 모터 뉴런이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양쪽 끝을 아주 레디한 상태로 톤을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가 말 그대로 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마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했고, 이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은 뭐였냐면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중에 하나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와서 코티코 스파이널이나 코티코 볼바도 손상될 수 있지만 어떤 거? 볼바가 손상되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손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마 모터 뉴런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슬 스핀들 양쪽 끝이 너무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 살짝만 건드려도 톤이 올라간다. 그게 스파스티다라는 이론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스파스티가 생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터뉴런에 렌샤우어 셀이라는 애가 있어요. 렌샤우어 셀. 이건 인터뉴런입니다. 신호를 계속 되먹임해주는 애인데 렌샤우어 셀이 제대로 일을 못해. 그래서 또한 스파스티시티가 더 생긴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샤워 셀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인터뉴런으로 신호를 계속 되먹이면서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애인데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같은 것들이 지배를 못 해주게 되면 얘도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감마 모터 뉴런이 아주 자유로워져 방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톤이 올라가 스파스티가 생겨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나옵니다. 이 철자가 샤워 비슷한데 뭐가 좀 바뀐 것 같아. 뒤에 또 나오니까 그대로 볼게요. 톤에 대한 개념 잘 갖고 계시고요. 다음 머슬톤이라 함은 아주 랜덤하게 에이싱크로나이즈돼요.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터 뉴런이 여러 개의 뉴런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축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얘도 수축했다, 쟤도 수축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축 톤을 유지하는 것들은 아주 모터 유니트가 작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게를 다뤄놨고요. 신경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액션 포텐셜이 계속 가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죠. 얘가 지금 전기 신호를 줬을 때 수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칼로 얘를 뚝 하고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강하게 더 수축하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겠어요? 아니면 플래시드하게 되겠어요? 플래시드가 뭐죠? 이완성 마비 상태죠. 그죠? 그래서 늘어지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끊게 되면 플래시드한 상태가 됩니다. 다 대답들이 다 딴 거 하나 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플래시드한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머슬 톤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터 유니트에 대한 얘기 계속 했고요. 동영상 드린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필라멘트 시어리예요. 슬라이딩 필라멘트 시어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슬라이딩 필라멘트 시어리 참여하는 단백질 뭐가 있어요? 액틴, 마이오신, 트로포닌, 트로포마이오신. 계속 마이오신 빼고 액틴,
그 다음에 트로포닌, 트로포마이오신이 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한 이온이 2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칼슘만 소개될 거예요. 수축하는 것까지만 하니까. 마그네슘은 떨어질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TP 하나가 필요해요.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st the thick definitions of thick filament, thin filament, sarcomere, binding site, terminal cisternae, ATP, the arrangement a link by clicking red of how a skeletal muscle contracts involves the activities of 5 different molecules plus calcium ions. The 5 molecules include myosin, actin, tropomyosin, troponin, and ATP. In addition to these 5 molecules, calcium ions are also involved in the process of muscle contraction. 이 관계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렇게 되면 쓸 수가 없구나.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여주는. 여기 보면 이게 떴었죠. 보면 저희 배울 때는 그랬어요. 마이오신 아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겠다. 지금 액틴이 있고요. 마이오신이 thick 필라멘트에 속하죠. 얘들이 다발로 모여져 있습니다. thick 필라멘트. 그 다음에 액틴하고 관계된 액틴, 마이오신, 트로포닌이 thin 필라멘트로 되어 있고요. 마이오신 다발의 가운데에는 타이틴이라는 단백질이 안에 박혀 있고요. 액틴은 네블린이라는 단백질이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구조물에 의해서 지그재그 라인에 붙어 있고요. 그래야 한번 액틴이 쭉 밀려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바인딩이 풀리게 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트로포마이오신이 액틴의 바인딩 사이트를 이렇게 따라서 가리고 있어요. 돌아가셔서 알파 헬리스처럼 이렇게 이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바인딩 사이트 검정색 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 트로포닌이 여기 뭐 이런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액션 포텐셜이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통해서 T튜브를 통해서 SR 옆을 지나가면 SR에 많은 칼슘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 얘가 트리거라고 얘기해요. 트리거. 그래서 트로포닌에 가서 딱 붙어요. 그러면 트로포마이오신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죠.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오신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막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되자마자 얘가 자동으로 가서 달라붙어요. 띡.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힌지 부분을 꺾어 띡 해서 파워 스트로크를 하면 한번 수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칼슘이 잡아 당기는 거죠. 안쪽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인 액틴하고 마이오신 크로스가 쭉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해요. 밀려 들어가는 것은 액틴이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한다는 이유는 액틴하고 마이오신의 요 밀려 들어가는 부분을 가장 적당하게 띄워놓는 거예요. 너무 많이 띄워놔도 밀려 들어갈 수가 없고 너무 붙어 있어도 조금밖에 못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적당한 길이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들 이제 슬라이딩에서 이제 딱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ATP가 가서 얘한테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풀리는 거예요. 리거 모티스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왜 ATP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떨어지고 다시 트로포마이오신은 얘들을 가리고 칼슘이 트로포닌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나왔던
SR로 에너지를 써야죠. ATP 많으니까 ATP를 써서 SR로 복귀가 되면 한번 수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과정 중에서 수축을 방해하려면 ATP가 없으면 수축된 상태로 이제 굳겠죠. 그 다음에 칼슘이 시작을 안 한다면 수축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강직을 줄이는 약물 중에는 이 칼슘을 방해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축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Bundle together. Now we will explore how each of these molecules participates in the contraction of a sarcomere. Click a thick filament to examine its structure. The first molecule we will look at is the protein myosin. In skeletal muscle cells, the myosin molecules are bundled together to form the thick filaments. Click the thick filament to see an individual myosin molecule. 얘들이 가운데 있고요. 액틴들이 육각형 The shape of an individual myosin molecule is similar to a golf club with two heads. Myosin has several important functional features. The head, or cross bridge, has the ability to move back and forth. The flexing movement of the myosin head provides the power stroke for muscle contraction. Click the head of the myosin molecule to see it move. Another feature of the myosin molecule is the hinge portion of the linear tail. This allows vertical movement so that the cross bridge can bind to actin, the thin filament. Click the tail to see this movement. On the myosin molecule to see both activities. The cross bridge has two important binding sites. One site specifically binds ATP, adenosine triphosphate, a high-energy molecule. Notice the position of the cross bridge. This is called the low-energy bridge. Transfers energy to the myosin cross bridge as ATP is hydrolyzed into ADP and inorganic phosphate. It's high-energy conformation. The second binding site on the myosin ATP가 없게 되면 리거 모티스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See later in the cross-bridge cycling animation. Of thickest of three molecules, actin, arrangement, portion of the thin filament is composed.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진주 목걸이 알파 헬릭스로 돌려놓은 거고 미끌미끌하니까 바인딩 사이트를 만들었네. 그 바인딩 사이트는 트로포마요신이 가리고 있어, 평상시에. 그리고 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트로포닌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알파리스로 돌린 그 진주 목걸이를 놓으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얘들 사이에는 네블린이라는 단백질이 철사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얘기했고요. 트로포마요신 가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트로포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트로포닌은 칼슘이 달라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로포 SRA 액션 포텐셜이 이제 터미널 시스템에 도착하겠죠. 이때부터 볼게요. Sites. This process requires calcium ions. After an action potential, calcium ions are released from the terminal cisternae and bind to troponin. This causes a conformational change in the tropomyosin-troponin complex, dragging the tropomyosin strands off the binding sites. Click the terminal cisternae to release 뽀로록 하고 칼슘이 나왔어요.
Before seeing how all these components work together in a complete molecules or cationic model cause the thin filament to slide past the thick filament, we will first show an animation of a single cross-bridge cycle and then describe this process of cross. 지금 슬라이딩이 하나만 일어났죠. 그리고 ATP가 붙으면 돌아가는데 As you've just seen, 이 과정에서 사실 모두 더 필요하다. 어떤 이온?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수축할 때 칼슘, 떨어질 때 마그네슘.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피곤하면 여기 뭐 눈 사이에 이렇게 다다다다 떨리는 경우 있죠. 그죠? 나만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눈 옆에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경우. 그런 경우 약국 가서 얘기하면요. 약국에서 뭐라는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 같아. 춘질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 미안. 언니라 그럴 거야. 아마 많이 힘들어서. 딱 붙으면 어떻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그런 영양제,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영양제를 추천해 줄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 적이 없나 봐. 저는 자주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마그네슘 cross-bridge cycling is a continuous event. For the purposes of easier understanding, however, let's break it down into 6 separate steps. 1. The influx of calcium, triggering the exposure of binding sites. 순서는 잘 기억해 주세요. 나눠서 단계별로 보시는 겁니다. 좀 빨리 보내면 보이죠? 과정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슴, 칼슘은 항상 어떻게 돼요? 액티브 트랜스포트 ATP 통해서 SR의 터미널. To see the entire process of cross-bridge cycling, click the terminal cisternae. 그럼 만약에 칼슘이 ATP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ATP가 없으면은 브릿지에서 떨어지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칼슘이 계속 남아있게 되죠? 못 들어가고. 그럼 칼슘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뭘 유발해요? 컨트랙션을 유발하죠. 무슨 말인지 했죠? ATP가 없게 되면 파워 스트로크가 안 풀려서도 문제지만 ATP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수축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로 일어나는 이런 그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슬라이딩 시리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나왔던 게 여러분 이제 노트에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서 그림 쭉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슬라이딩 필라멘트에 이 사르코미어가 있는데, 사르코미어, 지그재그 라인까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얘들이 점점 더 많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려면 스트레칭을 적당한 거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스트레칭을 하려면 이 부분도 스트레칭이 돼야 되지만, 뭐도 스트레칭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머슬 파이버를 싸고 있는 3가지 커넥티브 티슈 있었죠? 엔도미지움, 페리미지움, 에피미지움이에요. 얘들은 기기적인 특징에서 패러럴하게 있는 스무스한 스프링이라고 얘기했고요. 텐더는 얘들이 모여주는 거죠. 아주 강한 스프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얘들을 늘려도 줘야 되지만 얘들을 이용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컨센트릭 컨트랙션하고 이센트릭 컨트랙션 이런 거 배우셨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안 배웠나? 배운 것 같은데. 다들 다른 거 시험 준비하러 바쁘나 보다. 대답도 없고. 동아리 배웠니?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그죠? 예진이 들어봤어?
아무튼 뭐 수업 시간에 들을 겁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스트렝스닝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라고 했어요? 컨센트릭 컨트랙션, 아이소메트릭, 아니면 이센트릭. 뒤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뒤에 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홀 컨트랙션인데 얘는 지금 나왔던 동작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The same muscles that can lift up component parts of a single muscle contraction.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le tension and frequency of stimulation, motor unit recruitment, and degree of muscle stretch. 지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근육을 우리가 스트렝스닝,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frequency, 자극의 빈도. 요거 문제 나와요. 말씀드렸어요. 내일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터 유닛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 다음에 스트레치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 세 가지가 스트렝스닝을 좌우합니다. 텐션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응용해서 운동 치료를 계획하시면 스트렝스닝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Here's what you need to know. Slow and recruitment. Return by stimulation in an all or none fashion. A whole muscle shows vari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ree factors which affect muscle tension or of motor units recruited.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We will begin our study of whole muscle contraction by looking at how a muscle responds to a single stimulus. A muscle contraction in response to a single stimulus of adequate strength is called a muscle twitch. Click the stimulator button to elicit a muscle twitch. 근육 자극기입니다. 신경에 전기를 연결해서 한번 자극을 주면 액션 포텐셜을 한번 딱. The graph shows a tracing of the muscle contraction. 트위치라고 그래요. 트위치 한번 트위치. 근데 여러분 앞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액션 포텐셜의 특징에서 절대적인 불응기가 있어요. 앱솔루트리.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소디움 채널이 인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시간이라 오픈이 되어 있어도 인액티베이션 다른 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센 자극을 줘도 액션 포텐셜은 못 만들어라고 얘기했어요. 그 최소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최소 시간만 지나서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큰 액션 포텐셜, 물론 더 커야 되겠지, 자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시간적인 가중을 줘, 템포럴 썸메이션 혹은 공간적으로 스페셜 썸메이션을 주게 되면 좀 더 액션 포텐셜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로 볼게요. 슬라이드. 그래서 머슬 트위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한번 트위치가 일어나게 되면 보니까 세 가지의 기간이 있네. 라텐트 피어리드라는 것은 잠복기라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 여러분들 어떤 거였어요?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액션 포텐셜이 지나가서 T튜브로 내려가고 칼슘이 나와서 크로스 브릿지가 딱 붙은 순간까지가 잠복기죠. 얘들이 컨트랙션 쭉 해야지만이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sarcomere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트위치를 하게 되고, 머슬 타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수축을 했어. 어떻게 돼요? ATP가 붙고, 칼슘이 떨어져 나가고 돌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릴렉세이션, 이완 과정이죠. 이완.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와, 100ms 안에 다 일어나네.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가 우리가 배웠던 전체 과정에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emporal summation 개념은 시간적인 가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빨리 자극을 줘도
absolutely period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자극기를 두고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처음에 바로 줄 때보다 시간 차이를 두고 딱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불임기 시간에 주니까 얘들이 더 큰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 내는 걸 볼 수 있고 이때는요 어떻게 돼요? 칼슘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칼슘이. 그래서 시간을 너무 늘어뜨렸어. 100ms가 한 번 완성하는 시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110ms로 너무 늦게 뒤에 자극을 주게 되면 얘들이 한 번 수축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액션 포텐셜만 만들고 맙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극을 계속적으로 찌찌찌찌찌 계속 여기서 자극을 주는 거죠. 썸메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트라피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테타누스는 강축이죠. 강축. 그죠? 그래서 자극의 빈도를 지금 점점 계속 짧게 한 거예요. 짧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얘들이 어떻게 돼요? 수축이 계속 일어나다가 완전하게 강축이 일어난 뒤로는 아무리 자극을 준다 해도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빠른 시간에 준다고 해도 뭐에 들어가요? 이제 재료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티그에 빠져서 쭉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프리퀀시를 주느냐, 자극 빈도를 주느냐, 컴플리트하게 테타누스가 일어날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아무리 더 준다고 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트라페, 템포럴 서메이션, 인컴플리트 테타누스, 컴플리트 테타누스 과정, 패티그 과정으로 오늘 한 겁니다. 결국 우리 근육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피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가지 텐션 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모터 리크루트 앞에서는 이제 자극의 빈도였고 두 번째 텐션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모터 유니트의 리크루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이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치 정도예요. 랭스 텐션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길이가 너무 늘어나면 힘을 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적당하게 중첩이 되어 있으면 풀로 스트렝스닝 텐션을 줄 수 있지만 너무 늘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치가 안 된 경우 중간 정도로 된 되고 오버 스트레칭 된 경우 이것도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도 근육에서 이제 생리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힘을 이용하느냐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근육이 한 개의 타입, 여러분 이거 지뢰 때 배우셨잖아요. 그죠?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여러 가지 지뢰 때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아주 작은 힘으로 10kg만 줘도 이렇게 에퍼트와 백컬럼 로드가 있는데 거의 1톤을 여러분들이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길이도 중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누군가가, 지구를 들 수 있는 이런 지렛대만 만들어주면 한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에포트, 그 다음에 로드 사이에 이 축, 컬럼이 들어간다. 일형 지렛대. 그죠? 그 다음에, 폴크럼, 그 다음에 로드 무게가 있고, 에포트가 가운데 들어간다. 요게 삼형 지렛대. 맞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뭐예요? 삽질하고 있잖아. 어떤 때 삽질한다? 아유, 삽질하지 마. 뭐 어떤 때 삽질한다 그래요? 50kg을 드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2배가 필요해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삽질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삼형질의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걸 같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일형 가위, 이형 수레, 삼형 핀셋 해갖고, 일형은 로드하고 에퍼트, L과 E 사이에 F, 풀크롬이 들어가 1형이에요. 대표적으로 목 근육들을. 그 다음에 E형은 수레야. 수레를 생각하면 돼. 풀크롬, 에퍼트, F, E 사이에 L이 들어가요. 가스트로네미우스 대표적인 근육. 같이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겠죠.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삼형은 핀셋이야. 로드 L과 F, 폴크럼 사이에 에포트 여기를 눌러야 되니까 들어가죠. 얘는 바이셉스 같은 애들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기계적인 특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육은요. 기계적인 특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선 가운데 부분, 액틴하고 마이오신 부분에 해당하는 크로스 브릿지라는 거, 컨트랙타일 엘레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엘레먼트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렐하게 되어 있는 것과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시리즈는 맨 끝에 있는 건데 이제 조금 텐던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렐은 우리가 배웠던 엔도미지움, 페리미지움, 에피미지움 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격의 대상, 치료의 대상으로 할 애들은 뭐냐면 시리즈는 텐던이에요. 얘는 늘어나면 안 되죠. 패러렐과 그 다음에 컨트랙타일 요소, 액티브 마이오신. 얘들을 여러분들이 수축시키거나 혹은 릴리즈, 스트레칭 시켜서 최대의 근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적인 특성이 어떤 게 있니? 보세요. 시리즈라고 얘기했고, 텐던, 그 다음에 패러럴, 골레마를 싸고는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또 특징이 있어. 비스코 일라스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스코 일라스틱 요소. 비스코스티는 점맥 성질. 얘 뭐예요? 주사기예요, 주사기. 여러분 주사기 한번 빼봤죠? 촥 빠지고 싹 들어가요? 아니면 천천히 빠지고 천천히 들어가요? 대답할 시간 안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은 어때요? 스프링은 쭉 늘어났다가 놓으면 왼쪽 빡대죠. 그죠? 근데 근육은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돼 있어요. 이제 답이 올 거야. 아하! 비스코에 해당하는 부분이 액틴하고 마이오신 크로스 브릿지고 싸고 있는 커넥티브 티슈가 엘라스틱 엘레먼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해요. 근육의 양쪽 끝을 잡고 한쪽을 잡고 늘리면 뭐가 먼저 늘어나요? 일라스틱한 게 늘어나요? 비스코시티한 게 늘어나요? 당연히 일라스틱한 게 먼저 늘어나죠. 근데 액틴하고 마이오신은 주사기 같은 성격이니까 좀 더 이걸 유지시켜야 그때부터 이제 쭉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깔짝 되면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슬라이딩은 늘어나지 않고 뭐만 일라스틱한 요소만 늘어났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초 이상을 쭉 늘려줘야 이 비스코스티에 해당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로드가 생기기 전 만약에 스프링 같은 엘라스틱한 것은 로드가 걸리면 쭉 늘어났다가 로드가 없어지면 원위치 되죠. 그죠? 얘는 이제 주사기 같은 거죠. 로드가 아무것도 걸리지 가만히 있어. 로드가 걸리면 쭉 늘어나죠. 하지만 로드가 제거되면 얘는 원위치가 안 돼. 이렇게 안 되면 근육은 문제가 되니까 뭘 만들어냈어요? 지그재그 라인에다가 레블린이나 타이틴 같은 단백질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스프링처럼 제어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근육은 실제적으로 비스코시티하고 일라스틱한 성격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로드가 걸리게 되면 얘가 먼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천천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가 없어지게 되면 얘가 먼저 당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얘도 이제 기계적인 것만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실제에서는 액션하고 마이오신 때문에 원위치가 타이틴이나 네브린 때문에 돌아가겠죠.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프링의 힘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하시면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PNF나 머슬 에너지 테크닉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근육에 도입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시리즈 텐던 같은 거, 페라랄, 커넥티브 티슈 세 가지, 파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컨트랙타일은 액토마이오신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책에도 보니까 스프링이 있고 컨트랙타일 요소가 있고 텐던 요소가 있네. 여기서 이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표현한 그림도 있어요.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슬라이딩 띡띡띡띡띡 하고 엘라스틱한 컴포넌트가 쭉 늘어나는 거죠. 한 달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기계적으로 표현해 보니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슬라이딩 하는 데가 있고 파라랄하게 붙어 있는 스프링이 있어. 그 다음에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게 얘 늘어나면 안 돼. 아주 강한 스프링이에요. 그 요 안에는 골지 텐던이 장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힘을 이용한 것들이 뭐냐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일라스틱한 부분들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 늘어난 스프링이 원래대로 가는 힘을 이용해서 힘을 더 크게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을 던질 때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스트레칭을 딱 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기계적으로 스프링이 쭉 늘어났죠? 그 다음에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확 잡아다니면 수축으로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일어나서요? 스프링의 힘이 도와줘서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PNF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F 방법을 이용한 스트레칭이에요. 보시면 함스트링을 우리가 스트레칭 할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도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패시브하게 치료자가 가능한 범위까지 늘리는 거예요. 지금 쭉 늘렸어. 가능한 범위까지. 이게 이 그림이죠. 늘렸어. 그럼 액틴하고 마이오신은 지금 그대로죠. 네, 이건 수축하는 부분이잖아. 패시브하게 늘렸으니까 지금 제가 이 사람을 딱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뭐가 늘어났냐? 스프링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스프링이 늘어났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환자 보고 함스트링을 뭐라고 그래요? 수축하라고 그래. 함스트링을 수축하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가 액틴하고 마이오신을 수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2번보다 3번은 뭐가 더 늘어났어요?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더 좁아들면서 스프링이 더 늘어났죠. 그렇죠? 스프링이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힘을 빼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확보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1번 방법을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치료사가 다시 확보된 ROM만큼 다시 더 패시브하게 올려줘요. 그럼 다시 스프링이 늘어나죠. 그런 다음에 환자 보고 다시 액틴하고 마이오신 수축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스프링 더 늘어났죠. 그죠? 이러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직 실습을 안 나갔지만 제일 무식한 방법이 패시브하게 그냥 어깨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힘 들을까요? 안 들어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늘려준 상태에서 버티기만 하면 돼요. 뭐 환자가 내를 누르는 힘만 버티면 돼. 내가 억지로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패시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든 근육에 적용을 하시면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 B, C가 있어요. A는 지금 중립 상태에서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B죠, B. B는 지금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변화가 없는데 뭘 했어요? 여기만 이렇게 아이소메트릭하게 수축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뭐예요? 스트레칭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읽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C가 뭐냐면 이센트릭하게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 이센트릭이면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 그죠?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리시프로칼 이너베이션이라는 거 들어봤죠? 리시프로칼 이너베이션. 안 배웠어요. 예. 이건 뭐냐면 얘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센트릭하게 바깥으로 밀면서 스트레칭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얘가 힘이 들어가니까 쿼드리셉스가 힘이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리시프로칼 이너베이션에 의해서 이완이 돼야죠. 상반 지배하는 거죠. 우리 근육들은 다 이렇게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가 이 과정을 잘 거쳐야만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이완시키기 위해 바깥으로 밀기만 했지만 얘는 이 상황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시프로칼 이너베이션 이런 과정을 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ET는 머슬 에너지 테크닉 혹은 PNF 방법 중에 이런 지금 이런 이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더 아까 그때 PNF 방법이 있고요. 지금 얘는 이제 hold, relax, active contraction이라고 해요. hold, relax 있네. hold, relax, active contraction 테크닉이에요. 이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함스트링을 지금 이완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이 사람이 스트레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지금 힙 플렉서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은 옆에서 그냥 도와만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자는 이걸 도와주고 있죠. 그죠? 꺾고 있고, 그 다음에 쿼드립세스 수축은 누가 시켜요? 환자가 하고 있죠. 그죠? 얘를 엑사이테이션 시킨 거죠. 그러면 얘를 엑사이테이션 하는 순간, 리시브로컬 이너베이션에 의해서 함스트링을 어떻게 돼? 릴리즈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리시브로칼 이너베이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힘 안 써도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과 앞에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리시브로칼 이너베이션을 이용한 거고요. 리시브로칼 이너베이션은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내가 수축하려는 근육 아고니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안타고니스트는 놔줘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 그림 따로 없으면 수업 끝나고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아이소메트릭한 컨트랙션을 이용해서 릴리즈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했니? 골지 텐던 올간 안에는 1B 파이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근육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강하게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을 하면 머슬 스핀들은 늘어날 때만 작동하는 겁니다. 늘어날 때만.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감겨져 있는 1B 파이버가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면 얘는 늘어나요. 그러면 1B 파이버가
멋을 너 가만히 왜 이렇게 길이는 변화 없는데 수축을 너무 세게 해. 그럼 얘 손상된다. 그래가지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알파 모터 뉴런을 릴리즈하죠. 릴리즈, 이니비션 합니다. 그러면 얘가 점점 더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을 통한 방법 하나 있었고요. 리시프로칼 이너베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죠? 그 앞에 PNF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스프링을 최대로 늘려놓고 액틴하고 마이오신을 수축해서 늘리는 방법. PNF 스트레칭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그 다음 척수 운동신경계는 리플렉스라고 보시면 돼요. A퍼런트가 있고 척수가 있고 E퍼런트, 리플렉스 아크죠. A퍼런트 파이버, F 들어가는 것은 1A 그룹 2 머슬 스핀들 가운데에 있는 거, 골지 테너던 오르간 1B 파이버, 그렇죠? 그리고 머슬 스핀들, 골지 텐더는 컨트랙타일한 요소가 없어요. 머슬 스핀들만 이렇게 양쪽 끝이 컨트랙타일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마 모터 뉴런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퍼런트는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이 있는데 알파 모터 뉴런은 익스트라 퓨지알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터 유니트에서 알파 있잖아요. 그겁니다. 감마 모터 뉴런은 누굴 지배하는 거?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우세하면 안 돼요. 이 코워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 그려져 있는 그림을 좀 나와 있는 걸로 그림을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머슬 스핀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1A 그룹 2가 빠졌네. 그룹 2는 빠졌지만 1A 파이버가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해요.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해서 익스트라 퓨지알 파이버를 갖다 수축할 거고요. 그 다음 머슬 스핀들 양쪽 끝은 감마, 빨간색 지배 감마 모터 뉴런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렇죠? 얘는 하는 일이 뭐냐? 근육이 짧아지면 짧아진 길이에 맞게끔 양쪽 머슬 스핀들의 길이를 맞춰주는 역할이야. 아까 알파 모터 뉴런은 상위 레벨에서 어퍼 모터 뉴런이 코티코 스파이널, 코티코 볼바가 지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 모터 뉴런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즉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레인 샤워 셀이라는 놈이 하나가 더 요 사이에 또 들어갈 건데 그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A퍼런트에 해당하는 1B 파이버가 골지 텐던에서 들어가서 똑같이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하지만 얘는 이니비션하는 역할을 해요. 이 그림도 잘 기억해 주세요. 내일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머슬 스핀들의 그림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머슬 스핀들보다 조금 더 세분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길게 했는데 없는 자료는 다시 드릴 겁니다. 체인하고 뭐 백파이버, 이렇게 체인은 그냥 사슬로 되어 있고 백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스태틱한 동작에는 이 체인이 작동을 하게 되고 다이나믹한 액션에는 좀 자세히 하면 머슬 백파이버에 감겨져 있는 파이버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1A는 체인에도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2도 체인하고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1A는 여기에만 감겨져 있네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더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골지 텐더는 그 원숭이 손같이 생긴 원숭이 손 아닙니다. 텐던 안에 1B 파이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볼바스 테크닉에서 이 로테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텐던 사이에 1B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프랙션 인섹션 하면 자극을 덜 받아. 그래서 근육을 쥐어 짜주게 되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1B 파이버가 엄청나게
더 자극을 잘 받아서 근육을 이완시킬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익스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를 그려놨고요. 머슬 스핀들의 1A 그룹 2 파이버가 여기 있고요. 머슬 스핀들이죠. 그 다음에 근육 양쪽 끝 텐던을 이렇게 도식화시킨 거예요. 도식화시켰어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톤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무게를 늘렸어요. 무게를 늘렸어요. 그러면은 익스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도 늘어나지만 인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 즉 머슬 스핀들이 늘어나지요. 그럼 1A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야, 근육 늘어났다. 힘을 더 줘라고 얘기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알파 모터를 통해서 익스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를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쭉 들어 올려졌죠.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이 이렇게 늘어져 버렸네. 그러면 안 돼, 안 돼. 감마 모터 뉴런 출동해. 감마 모터 뉴런이 여기를 다시 길이에 맞춰서 탱탱하게 만들어주니까 톤을 원래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제 얘들이 수축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마 모터 뉴런이 하는 이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그림이지만 좀 더 알기 좋게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익스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 알파 모터 뉴런의 지배를 받고 있어. 머슬 스핀들이야 인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라고 하고 가운데는 센서리 1A 파이버가 감겨져 있고요. 양쪽 끝은 감마 모터 뉴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수축할 수 있는 조직이야. 얘들이 수축을 했어 일단. 그러면 양쪽 머슬 스핀들이 늘어져 버리네. 이러면 아니 돼요. 어떻게 해요? 감마 모터 뉴런 출동 탱탱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지금 또 늘어나게 돼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걸 감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레디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슬 스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다 얘기 나왔던 거예요. 머슬 스핀들 모양이야. 가운데 이퀄토리얼 적도 부분에는 이런 핵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센서리 1A 그룹가 감겨져 있고 양쪽 끝 폴라 에어리어는 컨트랙타일 에어리어고 지배 감마 모터 뉴런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지배 감마 모터 뉴런이 수축을 쭉쭉쭉쭉 수축을 하면 감마 모터 뉴런이 작용해 수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감마 모터 뉴런 양쪽이 수축하면 가운데가 늘어나요? 수축해요? 감마 모터 뉴런 양쪽 끝에서 수축을 하면 가운데 부분이 늘어나요? 늘어나요? 수축해요? 짧아져요? 가련? 늘어나죠, 그죠? 근육 전체를 자꾸 늘려도 머슬 스핀들이 늘어나죠? 근육 자체를 늘리지 않고 감마 모터 뉴런만 깔짝깔짝 돼도 늘어나는 걸 느끼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머슬 스핀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근육을 자꾸 패시브하게 늘리든지 아니면 액티브하게 감마 모터 뉴런을 수축해서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뭐 하려고? 톤을 유지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패시브하게 늘려도 되지만 이런 감마 루프를 이용해도 돼요. 수프라 스파이널 인풋이라는 것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는 얘기입니다.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감마 모터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죠. 감마 모터 뉴런은 인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의 양쪽 끝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늘어나죠. 양쪽 끝을 수축하니까. 그럼 1A 그룹 2가 그대로 신호를 받겠죠.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한테 너 컨트랙션 해! 라고 시키면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방법을 통한 근육 수축을 뭐라 그래?
감마, 집에 감마 루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림, 감마 루프 표를 다시 이제 표로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준 거예요.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에 톤을 유지하게 자극이 들어와 감마 모터 뉴런이 양쪽 끝을 지배하고 있어. 그럼 감마 모터 뉴런을 감싸고 있는 1A 그룹 2 파이버가 스파이럴 코드의 알파 모터 뉴런을 액티베이션에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를 수축해. 이게 바로 지배 감마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 알파 모터 뉴런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머슬 스핀들이 짧아지니까 감마 모터 뉴런이 그 길이에 맞게끔 수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걸 알파 지배 감마 모터 뉴런 코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 방출을 항상 일정한 길이로 유지시켜 레디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죠? 긴장된 새로운 근육을 맞춰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알파 모터 뉴런과 가마 모터 뉴런이 이렇게 코 액티베이션을 해서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환자들은 이 어디선가 뭔가가 얘가 잘못됐든 잘못이 된 거죠. 물론 위레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센소리 모터 세라피를 통해서 원위치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골지 텐던 오르간 메카노 리스터에서 텐션에 반응하는 거 근육이 수축하는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 리스터가 스트레치돼. 그래서 1P5를 통해서 알파 모터 뉴런을 이니비션해. 뭐 다 이해했죠 벌써. 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뭐 누가 더 우세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죠. 골지 텐던 오르간 1A 그룹 2 1B5 연결되어 있는 골지 텐던 오르간 그 다음에 알파 모터 뉴런, 가마 모터 뉴런이 잘 소통을 해야 부드럽게 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 스피드 혹은 포스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모터 유니티 컨트랙션이 수가 중요합니다. 강한 힘을 내려면 많이 동원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근육들, 합동해서 일어나는 근육들이 제대로 시너지스트를 발휘해야 방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네. 그쵸? 그죠? 동작을 우리가 여러분 계속 익히잖아요.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계속 동작을 익혀. 그건 뭐예요? 내가 처음에 안 쓰던 근육들이 협력해서 잘 동작을 만들도록 계속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모터가 러닝이 돼가지고 눈을 감고도 똑같은 동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컨트랙션 하는 타임, 혹은 길이 이런 것들이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먼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요. 톤은 얘기했죠,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해도 될 거야. 적당한 저항에 버틸 수 있는 거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버틸 수 있어야죠. 그래비티나 이런 움직임을 다 할 수 있으면서, 협조할 수 있으면서 중력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강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댑테이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레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환자들은 이 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거는 머슬 스핀들에 대한 내용,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예전에 했던 거고 그건 지금 컬러로 바뀌었어요. GTO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리플렉스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나오는 과정 얘기했었어요. 피라미달 트랙은 코티코 스파이널하고 코티코 볼버가 있는데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해서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고 있고요.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는 그 위레벨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감마 모터 뉴런 양쪽 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림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시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레인 샤워셀 얘기 소개를 했을 겁니다. 레인 샤워셀. 지금 알파 모터 뉴런, 가마 모터 뉴런이 안테리어 혼에 이렇게
산재에 있어요. 산재에 있어요. 산재에 있고요. 지금 위에 이 점점점점점점점 된 게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에요. 거기에서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 감마모토 뉴런 직접 지배해 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보니 그 안에 인터 뉴런이라고 하는 레인 샤워 셀이 존재가 한다. 얘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알파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하고 다 연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가지는 알파 모터 뉴런에 있는 가지가 하나 뚝 나와서 다시 또 레인 샤워 셀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회로를 돌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refine 한다고 그래요. 부드럽게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동작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돼. 근데 요 상위 레벨에서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에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해주니까 레인 샤워 셀이 그런 리파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 위에 지배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네 멋대로 톤을 올려버리는 거죠. 긴장도를. 그게 바로 스페스티시티.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신경과학 시간에 더 할 거니까 지금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센트럴 서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앞이 모터고요. 프라이머리 앞이 모터 이렇게 서커스 기준 앞이 모터 뒤가 센서리 부분이에요. 이게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프라이머리 센서리 코텍스. 모든 동작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 하지만 이 센트럴 서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요 다 뭐 하냐면 동작이 잘 일어나게끔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뒤쪽에 이만큼 다는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느낀 감각 센서리가 어떤 감각인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동 시작은 여기서 하고 실제적으로 감각의 도착은 여기 해. 나머지 부분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짜고 해서 제대로 실행할 수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코티칼이 전반적으로 다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과학 시간 2학기 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뒤에 파샤는 원래 강의에 들어갈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근육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근육 말고도 근육을 싸고 있는 파샤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 포함해서 통틀어서 이제 파샤라고 해. 근막이라고 얘기해. 근막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 지금 보니까 스트레칭하거나 힘을 낼 때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얘들이 그냥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얘들이 한 5개의 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라인을. 그거를 이제 파샤 라인 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파샤가 뭔지 우선 보시고 우리 몸에 이런 파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집에서 놀러 가셔가지고 텐트 쳐보셨죠? 볼때만 가지고 텐트를 딱 치게 되면 텐트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럼 뭘 해요 거기다가? 아니면 여러분 타프 쳐보셨죠? 그늘막. 볼때만 놓고 쳐요? 뭐예요? 줄로 잡아 다니죠? 그 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의 파샤예요. 그러니까 뼈가 있고 근육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줄의 역할, 타프의 줄의 역할을 하는 파샤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파샤는 뭐니? 신체의 모든 근육, 커넥티브 티슈로 쌓여 있고요. 얘들은 어느 정도까지 싸고 있냐면 셀 레벨까지, 특히 머슬 파이버도 싸고 있어요. 엔도뮤즘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능적으로 방해받거나 중단 없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런 3차원의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치료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신체를 정상적인 형태로 이거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 organ들이 위치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파샤가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슈퍼피셜, 딥피스트 레이어, 슈퍼피셜은 더미스에 있는 레티큘러 레이어 쪽을 얘기하고요. 딥 파샤가 딥 레이어가 머슬을 싸고 있는 거, 근육, 너브, 베슬, 인터널 오간 이런 것들 싸고 있는 걸 딥. 그 다음에 딥피스트는 브레인을 싸고 있는 메닌지스 있죠, 듀라까지가 딥피스트 레이어에 해당하죠. 이것도 다 파샤입니다. 그래서 요 파샤 릴리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중추신경계도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샤가 손상이 되게 되면 interstitial space 중에서 파샤가 서포트하고 이런 보호해주고 구분을 해주고 세포 호흡 뭐 제거하는 거, 메타볼리즘 이런 림프 플로어 이런 것까지 파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더미스층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게 돼서 이렇게 세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네크로시스가 생기게 되고 디지즈, 페인, 디스펑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샤의 개념을 가지고 치료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앞전에서는 지금 스프링과 커넥티브 티슈와 그 다음에 액틴하고 마이오신을 갖다가 늘리고 스트레칭 하는 것지만 집중했지만 이 파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1학기 전체적인 수업을 마칠게요. 수고하셨고요. 슬라이드 중에 빠진 슬라이드는 바로 과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안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출석을 확인하고요.